미국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? 바로 미식축구죠. 근데요, 이 미식축구 용어들 속에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NFL 경기장에서 쓰이는 말들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미국의 진짜 정신과 가치가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이에요. 미식축구 경기장 안에 미국 문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?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선수들이 외치는 말들이 그냥 스포츠 용어일까요? 아니죠. 그 안에는 이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,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는 용기, 그리고 성공을 바라보는 미국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, 뭐랄까, 살아있는 문화 유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게 됩니다. 먼저 승리를 향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실제 경기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나아가서 이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미국 문화 플레이북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, 바로 승자의 사고방식입니다. 재밌는 건 말이죠. 모든 경기는 사실 필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. 선수들의 머릿속, 그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거든요. 그 내면의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오케이,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? Here we go. 딱 이 느낌입니다. Here we go. 이게 그냥 자, 시작 이런 뜻이 아니에요. 그 이상이죠. 뭔가 진짜 중요한 걸 앞두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결연한 외침에 가깝습니다. 경기 시작 전에 해설자들이 이 말을 외칠 때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문장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as bad as 이거거든요. 나쁘게? 원한다고? 그게 아니고요. 이게 바로 정말 간절하게라는 뜻을 강조하는 아주 미국적인 구어체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그는 이 승리를 정말 미치도록 원한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. 그냥 바란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불타는 열망,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미국 사람들은 언더독 스토리를 정말 좋아하죠.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했던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거. 그런 짜릿한 반전 드라마에 열광하잖아요. 사실 이 언더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심리적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. 그게 바로 이 언더독 역할이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약자로 여겨지는 위치를 뜻해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톰 브레디처럼 누가 봐도 역대 최고의 선수, 챔피언인데도 스스로를 언더독이라고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찾는다는 거예요. 아무도 날 믿지 않아. 그래, 내가 보여주겠어. 이런 마음가짐. 이게 바로 미국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아주 강력한 정신적 무기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? Pray, 압박, 그리고 힘. 여기서는 그 마음속의 다짐이 어떻게 경기장에서 승패를 뒤바꾸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세 단계는요. 말하자면 하나의 멋진 플레이가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미니 드라마 같은 겁니다.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엄청난 압박을 정면으로 버텨내고 마침내 상대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Stand in there and take the hit. 직역하면 거기 서서 부딪히는 걸 감수해라는 뜻이죠. 상상해보세요. 덩치 큰 수비수들이 막 달려드는데 쿼터백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결정적인 패스를 던지는 그 모습, 그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어디 미식축구에만 해당될까요? 아니죠.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, 피하고 싶은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든 용기 있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 된 겁니다. 그렇게 용기를 내서 성공시킨 플레이가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상대팀의 심장을 뺏어버리는 것. 와, 표현이 엄청나죠? 이게 그냥 점수 몇 점 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상대방의 싸우려는 의지, 그 투지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. 결국 결정적인 한 방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심리적인 완승인 거죠. 자, 이 화면을 보시면 전략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. 왼쪽은 뭐죠? 경향, 즉 늘 하던 대로 하는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에요. 반면에 오른쪽은 그 경향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방이죠. 이게 스포츠뿐만이겠어요? 비즈니스든 우리 인생이든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건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합니다.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, 경기장에서 일상으로입니다.
지금까지는 경기장 안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. 이제는 경기장 밖으로 한번 나와보죠. 이 미식축구 용어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,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이나 뉴스,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9. 이 숫자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전설의 쿼터백 톰 브레디가 슈퍼볼 무대를 밟은 횟수입니다. 9번이요.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.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다음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. 바로 이 말입니다. 제가 꾸었던 그 어떤 황당한 꿈에서도 이런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. 어때요?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. 이 한마디 덕분에 그 엄청난 업적이 그냥 대단한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뭔가 개인적인 감동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. 왕조는 계속된다. 이건 정말 최고의 찬사죠. 한 팀이 한두 해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리그를 지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.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딱 그런 팀이었죠. 그런데 요즘은 이 왕조라는 말이 스포츠계를 넘어서 예를 들면 IT 업계를 지배하는 특정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들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곤 합니다. 공식 발표 나기도 전에 이미 다 공식이 된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의 말인데요. 되게 재치 있죠? 비밀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럴 때 툭 던지는 말이에요. 뭐 스포츠계에서 누가 어디로 이적한다더라, 아니면 기업에서 어디를 인수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막 돌다가 결국 사실로 밝혀지는 그런 요즘 세태를 꼬집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섹션, 문화적 플레이북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표현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이게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결국 NFL의 플레이북을 통해 들여다본 미국의 핵심 가치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할 때 이뤄내는 승리에 대한 로망, 바로 언더독 정신. 둘째,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압박 속의 용기. 셋째, 허를 찌르는 한 방의 중요성을 아는 전략적 기습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순간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왕조 건설에 대한 갈망. 바로 이것들입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왕조는 무엇인가요?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과 목표에 한번 대입해보세요. 그리고 나는 어떤 멋진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